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 증상, 치료약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는다, 약을 끊으면 금방 재발된다, 진짜 도대체 역류는 왜 일어나는지 호소하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위산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위산이 역류하는 게 문제인가요? 역류가 문제죠. 역류를 해결해야죠. 즉 역류의 원인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역류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배 압력이 세질 때예요. 압력이 세니까 밸브가 새는 거죠. 둘째, 식도 괄약근의 힘이 풀린 거예요. 즉 밸브가 헐거울 때죠. 셋째는 잘 안 내려갈 때입니다. 안 내려가니까 올라올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배가 많이 나왔는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입니다. 복부가 비만한 분들은 과식을 하면 이 배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식도는 횡격막이라고 하는 이 가슴과 배를 나누는 가로 근육 그 사이에 빨대처럼 낑겨져 있거든요.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이 식도를 탄탄하게 잡아줘야 괄약근이 잘 조여집니다. 이중장치죠. 그런데 복부 비만이 심해서 이 횡격막의 구조를 변형시키면요, 횡격막의 틈새로 위장이 삐져나옵니다. 이걸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류가 잘 생겨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그분이 복부 비만이 있다 그러면 그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뱃살을 반드시 빼야 됩니다. 배 별로 나오지 않고 체구도 왜소한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고령의 여성들이요. 딱 봐도 기운이 없어 보이는 분들. 기운이 없고 근력이 떨어지면요, 식도의 괄약근이나 이 횡격막 근육의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꽉 조여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역류가 잘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요, 딱 식도 괄약근만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방광의 괄약근도 힘이 약해져서 요실금도 잘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위장 근육의 힘도 약해져서요, 음식이 잘 안 내려간다고 하고 끄끄 자꾸 올라온다고 하지요. 그리고 많이 먹지도 못하세요, 힘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오랫동안 쓰잖아요. 그럼 점점 더 힘이 없어져요.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영양소를 잘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약을 주면서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처방을 쓰잖아요. 그럼 아주 편해집니다. 일부 고혈압 약은요, 근육의 힘을 떨어뜨립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가 그렇죠.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장 근육의 수축력을 좀 약화시키는 약을 쓰는 건데요, 이게 딱 심장 근육의 힘만 빼는 게 아니거든요. 식도 괄약근 같은 작은 근육도 영향을 받아요.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면 역류하기가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항콜린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이나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이요, 장이 막 움직이면 설사가 나고 방광이 막 수축하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지고 소변을 못 참고 소변이 찔끔 새 나오는 증상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이나 방광을 가만히 안정시켜 주려고 항콜린제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어떤 분들에게는 식도 괄약근까지 이완시켜 버려서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기 쉽게 만드는 경우가 있대요. 일부 우울증 약, 일부 안정제, 그리고 여성 호르몬 중에서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이 위산의 역류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죠, 메이오 클리닉의 자료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일부 항생제나 진통소염제가 속을 쓰리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 중에 이런 역류나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면요, 반드시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적어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이 별로 신경을 안 쓰면요, 단골 약국에 가셔서 약사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새로운 약 한 가지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먹고 있는 약을 좀 정리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꼭 담당 의사하고 상의하고 약을 정리하세요. 약은 아니지만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이것들도 다 식도 괄약근의 힘을 빼서 역류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술 드셔보세요. 몸이 축 늘어지잖아요. 이게 근육이 늘어지는 거예요. 혀에도 힘이 풀어지잖아요. 해롱해롱.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삼겹살 파티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배가 터지도록 먹은 뒤에 집에 가서 바로 주무셔보세요. 이건 뭐 역류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한테서도 위산의 역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고령의 여성들, 특히 척추 압박 골절까지 경험하면서 등이 굽은 여성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소화력이 떨어지고 식도 역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고기 드시면 더 힘들다고 하시죠. 자, 이런 분들은요, 위산이 많이 나와서 역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위산이 부족해서 역류가 생기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소화를 못 시켜서 잘 안 내려가니까 끄끄하고 위로 역류하는 거예요. 치받친다고 하시죠. 속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도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진단받기도 해요. 속쓰림과 역류 증상이 있으니까 그 증상만으로. 그리고 나서는 위산 분비 억제제를 4주치 이상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계속 먹다 보면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자, 또 몸이 딱히 약한 건 아닌데 위장이 잘 안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위장뿐만이 아니라 식도나 소장도 잘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소화관은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손은 이렇게 내 맘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요, 위장은 얏 움직여라 한다고 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건 자율신경의 작용으로 알아서 움직입니다.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이 잘 작동해야 소화관이 편안하게 움직이는데요, 반대로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쉬운 분들은 이 소화관이 잘 안 움직입니다. 이 자율신경은 의지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감정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요. 자율신경은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슴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슴은 이 가슴이 아니라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경이 예민한 분들, 남들보다 걱정이 많은 분들, 누군가 툭 하고 한마디 던지면 얼굴이 딱 굳어지는 분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체하고 메스꺼린다는 말도 잘하고 잘 안 내려간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위식도 역류만 잘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소장에서 담즙이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게 식도까지 역류하면 쓴물이 넘어오죠. 위산은 신맛이고요, 담즙은 쓴맛입니다. 하여간 식도에서 위장으로 오건 위장에서 소장으로 오건 잘 안 내려가니까 역류할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니고요, 위장이 편안하게 움직여서 음식물을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의 통증과 역류 때문에 역류성 식도질환을 진단받는 분들 중에는요, 위산이 과다한 건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수준으로만 위산이 분비되고 있고 또 내시경에서 염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요, 꼭 염증이 있다고 해서 더 고통스럽고 염증이 없다고 해서 덜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꼭 염증은 아닐 수도 있어요. 환자분이요, 고통을 쉽게 느끼고 고통에 취약해져 있는 상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즉, 통증의 역치가 낮아져 있는 거죠. 통증은 마음에 있거든요. 같은 강도로 자극을 해도 어떤 때는 덜 아프게, 어떤 때는 더 아프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긴장될 때, 불안할 때, 우울할 때는 신경이 바짝 곤두서죠. 안테나의 강도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작은 느낌도 크게 느껴지죠. 육체적이건 심리적이건.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도 역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기침을 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복압이 높아지죠. 그러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역류가 기침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침이 또 역류를 만들기도 해요. 물고 물리죠. 이 복부 비만이 심한 분들은 밤에 잠자다가 수면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면서 숨을 참다가 갑자기 한 번에 숨을 확 몰아쉬죠. 숨을 참는 동안 복압이 올라가고 그것이 역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배 나온 사람이 술과 함께 야식을 먹고 바로 잠자면 역류는 뭐. 이렇듯이 역류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척 다양해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다가 아니에요. 또 이 고통의 원인이 꼭 위식도 역류 때문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므로 자신이 약을 정말 먹으라는 대로 성실하게 잘 먹고 있는데 장기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또 재발되고 그런다면 오늘 제가 한 얘기들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위산 분비 억제제, 이것은 꼭 필요할 때만 당분간 쓰는 약입니다. 위산은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고요, 음식에 묻어서 들어오는 나쁜 세균을 죽이는데도 꼭 필요해요.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안 나오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장기 복용은 신중하게. 그러면 환자분들 스스로는 뭘 해야 될까요? 생활요법, 식이요법,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당장 가슴 통증이 아주 심한데 병원에 갈 상황은 안 될 때, 그럴 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우리가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들 알고 먹으면 더 감사해지고 더 건강해집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